자, 논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아가는 것을 기록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간다 라고 하려면 그 전에 모르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why question이라고 했습니다. why question은 나의 연구자, 나의 시선이자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논문이라는 말을 풀었을 때 이런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자, 모르는 것, 왜 그럴까? 라고 해서 why question이 나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why question이 나오지 않으면 논문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없다면 이게 없으면 항상 화가 나 있거나 항상 우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이런 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색안경이죠. 이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왜 그럴까라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조금 더 심화된 것으로 어떻게 하면 측정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야 돼.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척도가 있다. 메저먼트라고 하는 척도가 있다. 뭐 용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면 측정을 할까? 왜 그럴까에서부터 이런 거 평소에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논문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의 기록이다. 이렇게 일단은 복습 겸 다시 리마인드를 드렸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전반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다음에 3, 연구, 설계, 4, 분석, 5, 결론. 어떤 논문에 따라서는 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디스커션이죠. 네. 자, 요게 전반적으로 논문이 가지고 있는 큰 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교수님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교수님, 저 논문이 되게 쓰기가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주로 자 그럼 대략적으로 목차만 한번 써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략된 게 뭐냐면 그 목차만 쓰려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그리고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걸 알려면 나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통은 지도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뭐 이것 좀 해봐, 이거 주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거 연구해봐 라고 하시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 아프게 뭐 왜 그럴까? 어떻게 측정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참 좋은데요. 여기에서 나의 시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이 여기 계시죠? 내가 여기 있어요. 계속 이렇게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교수님 다음을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이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메일 읽으시는데 답장 없고 막. 무조건 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 제 관점에서는 요렇게 연구를 한번 현상을 보고 싶은데요. 요렇게 관찰해 보고 싶은데요. 요렇게 현상을 측정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야 교수님 그렇구나. 그거 흥미롭겠다. 아니면 재미있겠다. 하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교수님 그러니까 뭔가 비유입니다. 이제 비유예요. 저는 뭐 새의 성장 메커니즘은 잘 모릅니다만 어떤 둥지에 부모가 먹이를 이제 주죠. 아기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걸 이제 안에서도 깨고 밖에서도 깨주는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달라고 막 얘기를 하죠. 먹이를 처음에는 줍니다. 그게 저는 이거 한번 연구해봐. 아니면 지도 교수님의 관심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되면 혼자서 나는 연습도 해야 되고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나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안 하면요. 여기에서 재생이 아니고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항상 학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숨이 차고 뭔가 도망가고 싶고 또 색안경 끼고 세상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시선은 무조건 가진 채로 여기로 넘어오셔라. 왜냐면 나의 시선이 없고 나의 Y 퀘스천이 없으면 서론에서 이상한 소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서론에서 들어가야 될 거는 이 논문을 왜 연구하게 되었는가예요. 이게 드러나는 예전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옛날 시를 보면 외형률이라고 하죠. 시의 운율이 안에 밖으로 나타나 있다 해가지고 근데 내재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연구 문제가 어떤 학과에 따라서는 서론에 연구 문제를 제시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냥 어떤 학과는 포함을 시키는데 읽어보면 그게 연구 문제예요. 그렇게 기술하는 학과의 나름의 특성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구하게 되었는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변수를 써서 어떻게 측정해오고 또 어떤 이슈들이 그간 논의되었는가 이런 형태로 또 써줍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 목적이죠. 목적. 그 다음에 변수들에 관해서 변수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써야 될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측정을 해왔던데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나의 관점으로 봤더니 아직 요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냐면 학문하는 목적은 인류 사회의 발전입니다. 발전에 기여. 그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전에 기여하는 건 당연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기서 관용어구로 이를 위해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구할 것이고 연구 계획을 조금 씁니다. 이 연구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있어요. 어떠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 학문의 작게는 아카데미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학문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실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기대 효과죠. 자,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 보통은 서로는 4에서 5달락이면 됩니다. 아카데믹한 논문을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학술 논문. 죄송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렇습니다. 4대주의에 쩔어있는, 죄송해요. 아무튼 학술 논문이다. 학술 논문에서는 서론에 4, 5달락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연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변수를 써서 어떻게 측정해왔고 그간의 이 현상에 관련해서 이 현상과 관련해서 어떤 변수를 써서 어떻게 측정해왔고 어떤 이슈들이 그간 논의가 되었는가에 조금 써줍니다. 요 내용이죠. 그런데 내 시선으로 봤더니 이 한계가 있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 이 서론에서 킬링 파트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강조드려요. 왜 그럴까가 중요한 이유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서론도 쓰다가 마는 거예요. 항상 커서만 깜빡이다가 한글 아래 한글 창을 끄는 겁니다. 안 돼. 그래서 한계점이 있어야 또 우리가 연구할 만. 그러면 이게 정말 연구로 의미가 있는지를 설득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존의 연구 체계 내에서 실세계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꼭 간략하게 써주는 게 서론입니다. 영어로 하면 introduction이죠. 네, 경제학 논문은 여기에서 측정 결과를 다 내고요. 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우리 사회학, 대체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이 정도로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뭐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수식어구만 2달락을 채웁니다. 그거 하지 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요 담백하게 요 내용들만 기술해도 충분하다. 네. 논문 써서 가시는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끔 교수님들이 이러죠. 네, 논문이 죄송합니다. 논문이 이렇게 있다. 막 쭉 썼어요. 밤새면서. 막 개운하다. 막 코피도 막 흘리면서 썼어요. 막 이렇게 써갔는데 교수님이 한참 보시더니 자, 여기 날리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왜 썼어? 요것만 남겨도 돼. 요것도 치워. 얼마나 황당한. 나 새끼 같은 자식 같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날아가냐? 교수님은 생략했던 구문이 뭐냐면 요게 없네, 요런 게 없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써주는 거다. 왜냐하면 독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왜 이 주제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을까? 그럼 이 사람 연구 문제가 뭐지? 이 사람이 연구해왔던 필드가 여기였고 이 필드의 한계가 이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구나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서론이라고요.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써주는 게 서론입니다. 학위 논문에서는 여기 한 3장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면 1장, 2장,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연습해보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더 자세하게 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 배경, 여기까지가 서론이다. 네.
서론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을 들어갈 텐데요. 요거랑 혹시 예전엔 또 문학이나 뭐 이런 작품 읽는 시간이 있죠. 국어 시간. 이거 배우셨나요? 수미 쌍관. 여기에서 나온 게 여기에서 맞아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그 실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뭐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여기 따로 쓰고 나중에 여기 논이니까 여기서 새로 이슈를 던집니다. 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하려면 정치 유튜브 아닙니다. 정치 평론하는 대로 가십시오. 이거는 평론의 영역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론적 배경에서 나온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구성 개념 그리고 이거를 조작적 측정하기 위한 정의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변수에 관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로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이슈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영향관계가 이렇게 가설이 검증된 이유는 가설이 T로 확인된 이유는 학문적으로는 이럴 것이고 이거를 실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요렇게 함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하는 논의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해놓고 이거 힘들게 하고 이것도 힘들게 해가지고 여기서 딴소리 한다니까요. 여기서 딴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론, 그래서 늘 흔들리지 않는 이 시선과 Y 퀘스천이 왜 중요한지 늘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방향 이정표라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이론적 배경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론적 배경이 가장 힘듭니다. 오늘 이론적 배경만 다 해도 나머지 연구 설계 분석 결론은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비교적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론적 배경은 이렇게 써라라는 레이아웃이나 템플릿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난해한데요. 또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는 저자 연도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고 또 누구누구는 또 이렇게 했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연구했고 뭐 그냥 약간 이거 뭐 독후감도 아니고 나 이거 읽었다라고 쓰는 뭐 기록도 아니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 배경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쓰냐? 안 가르쳐 주니까 아무도. 이런 게 아니고요. 이론적 배경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용이합니다. 최소한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서 여기 나오죠. 이론적 배경에서 뭔가 어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뭐 1장을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른 게 해도 되는데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1장의 개요라고 해서 요거를 써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성 개념에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측정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한번 써줍니다. 구성 개념의 정의 한 단락. 여기서는 한 단락이에요. 여기도 한 단락이에요. 여기도 한 단락입니다. 단락이에요. 여기서 이게 예전에 논문 쓸 때는 연구 설계에 갔던 부분이에요. 가설 도출. 연구 가설 도출이 예전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3장에 새로 썼습니다. 연구 가설이라는 챕터를 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2장에 붙입니다. 왜? 이게 학회마다 다르지만 2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안 내려고 줄이는 거예요. 뭐 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경험 연구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 이게 짬뽕,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섞여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자 연도는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있죠? 제가 어떤 영상에서 구성 개념이 이렇게 만약에 X가 있고 Y가 있으면 여기 화살표 하나를 이렇게 그어내기 위해서 하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 연구가 뭐냐면 가설이 채택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이 사람이 내가 보려고 했던 나는 뭐 여기서 X, Y도 있지만 Z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알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보는 와중에 요 관계를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 선을 긋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저자가 이 X에서 Y로 가는 이 관계를 검증을 해서 true 가설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디펜스가 될 수 있는 방어가 될 수 있는 논리 방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 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mpirical study라고 합니다. 이거랑 또 다른 거예요. 구성 개념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 구성 개념으로 쓴 경험 연구인데 내가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 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이 관계성이 확정된 관계만을 가지고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니까 보통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보통은 이거는 최근 3에서 5년간 퍼블리시한 저자들도 언급해 주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심사를 해보니까 제 논문이 빠지니까 좀 서운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웬만하면 리스펙트하는 차원에서 샅샅이 뒤져서 그 저자를 찾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자들의 이런 관계성을 보고 여기서 따라서 상기, 위상자입니다. 여기 위란 뜻이에요. 여기 밑으로 나오면 하기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상기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이론적 배경인데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할 때 이런 모형들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구성 개념들은 다 이 방식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론적 배경만 되면 논문의 70%는 다 한 거다라고 하는 게요. 자, 여기서 측정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왔잖아요. 그럼 측정했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 인사말 쓰고 뭐 통계법 33조 제 몇 항에서 이거 쓰죠 늘. 그리고 책임자 이름 쓰고 다음 장에 뭐 묻죠. 리커트 매우 아님 매우 그럼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측정하는 이거 진술문을 메저먼트를 여기에 만들어버리면 이게 설문지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 제가 설문지를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분석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이 조사를 해야 되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이론적 배경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이론적 배경을 좀 마무리 짓고요. 조만간 시간을 내서 다시 이론적 배경을 좀 더 파고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구 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설계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네,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실험장을 세팅할 것인가. 이게 뭐냐면 예전에 논문이 반복돼야 되고 재현돼야 된다. 뭐 그런 특속성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보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인류 사회의 기여, 발전에 기여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 마사지 같은 건 하지 마시라고요.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런 것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친절하다면 뭐 설문 문항의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써줍니다. 요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장을 잘 써놓으면 3장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2장이 어려운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거 어렵다고 막 LLM 돌리잖아요. 이거 하지 마.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보십시오. 느리더라도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구조화한 다음에 본인이 알고 나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분석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통계 결과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씁니다. 데이터. 자,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순간입니다. information. 관련해서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 결과를 쓰는데 처음에는 기술 통계라는 걸 씁니다. 자, 여기서 뭐 참가자는 몇 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 남성은 얼마고 여성은 얼마고 뭐 직장인이건 아니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이게 정말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이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는 챕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분석 결과. 만약에 뭐 척도의 신뢰도 그리고 척도의 타당도 이거는 뭐 나중에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형의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분석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것도 또 다음에 이렇게 또 풀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의가 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미 쌍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구성 개념을 토대로 여기에서 사회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 퀘스천을 가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 answer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 이슈를 던지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건 논문 많이 쓰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여기만 가면 거의 논문의 칼럼 리스트, 논문인데 신문의 칼럼 지필진처럼 글을 써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첫 번째는 아마 연구의 요약이 나올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논문을 볼 때 인트로 보고 이거 보고 방법 뭐 파인딩 보고 뭐 필요하면 더 보고 하잖아요. 요약 이거는 독자를 위한 배려 같습니다. 두 번째 함의 뭐 논의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연구에 여기로 옵니다. 함의를 해주고 나서 여기로 옵니다. 이 연구의 한계라는 거는 심사위원들한테 먼저 메모하겠습니다. 잘 봐주시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한계는 아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통 한계만 쓰고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견이 있었다. 사실 잘못했다라는 말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발견이 있었다 포인트를 주시고 한계를 써주시면 조금 긴 단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연구 제언이 있어요. 보통은 또 여기서 칼럼처럼 쓰시는 분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쓰냐면 쓰기 힘드니까 이 한계가 있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언을 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쓰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겠죠. 뭐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수님이시라면 교수님 방식이 맞습니다. 그냥 그게 맞아요. 이 세계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배워가시는 분이라면 여기 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했다라는 쪽으로 써주시고 미래 연구 제언은 어떤 거냐면 이 분야를 내가 먼저 와봤잖아요. 와보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볼 만 하던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연구에 누군가에게는 연구의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막히는 실마리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여기 한계 있으니까 다음엔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 교수님들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안 좋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자, 논문은 알아가는 것을 기록해가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Y 퀘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갖는 것. 아무리 지도 교수님이 나에게 주제를 던져주셨다 하더라도 나의 시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척을 하려면 내가 변수를 찾고 내가 구성 개념을 만들고 내가 기술 개념 찾고 내가 설문지를 만들고 내가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나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랑 다른 길을 가실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내가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지도 교수님부터 설득을 하는 기간을 거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나가시면 돼요. 설득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전문성을 더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첫 번째,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변수로 어떻게 측정하려고 할 텐데 그동안에는 이런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이런 한계가 아직은 여기가 좀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연구 계획은 이렇게 연구할 거고 기대 효과는 학문적으로 실적으로 요렇다. 요건 나중에 이 함의에서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는 구성 개념 그리고 뭐 경험 연구, 구성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요. 그리고 뭐 정의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어떻게 측정한다 이런 거 다 해주고 경험 연구는 나의 이 화살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3, 5년간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내 심사위원이 요 3, 5년의 선배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뭐 나도 나중에 리스펙 받을 거니까 뭐 해줍시다. 그리고 연구 설계로 넘어옵니다. 자, 연구 여기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상기 논의를 토대로 이 가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가설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험장을 만들 것인가 측정을 할 것인가 안에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 구조방정식을 한다. 그럼 구조방정식이 어떤 거다. 그리고 뭐 아노바를 한다. 아노바가 어떤 거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결과는 통계 결과를 쓰는 곳이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기술 통계를 써주고 그 다음에 척도의 신뢰도, 속도의 타당도, 모형 적합도 그리고 연구가설 검증 결과 순으로 기술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요약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 함의가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맞는가 이게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했던 게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 순서대로 글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선수들 논문 많이 써본 분들은 분석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결론 쓰고 연구 설계 쓰고 이론적 배경 쓴 다음에 서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과정이 연구를 하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면 좀 주관적이죠. 그냥 가장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관통하는 게 나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연구입니다. 시선, Y 퀘스천, 답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